자, 어떤 사람의 결석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녹화를 해서 그것들을 제공한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특별한 그 보시죠, 일종의 보시. 마음을 내어주고 삶을 공유하고 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 자신의 결석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공유해주고 자신의 얼굴까지 다 내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엄청 특별한 일이에요. 그걸 제발 아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이 공간을 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제 입으로 그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진짜 민망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니까 하는 얘기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마음성장학교를 이렇게 제가 마음성장학교 코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마음성장학교를 왜 빼죠? 어떤 분들은 빼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계속 사용하고 마음성장학교 그림책 심리 코치라고 해야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어서 그게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마음대로 고치고 마음학교라고 하든지 뭐, 하여튼 마음대로 다들 고쳐서 쓰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좀 남겼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드럽고 치사해서 안 써. 이러면 안 되시고, 그거를 쓰실 때 항상 마음성장학교 그림책 심리 코치, 마음성장학교 협력 코치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이게 같이 하는 어떤 일이고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그 힘이 또 존재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꼭 정확하게 써주셨으면 되겠고요. 자, 앞으로 이제 마음성장학교 이 심리 코칭 과정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를 11월 21일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하고 7일, 14, 21일 이렇게 해서 21일 날까지 이 마음성장 심리 코칭을 하려고 그래요. 이 여정은 정말 특별해서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해요. 왜냐면 이 여정이 늘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제가 시작할 때 했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 여정이. 엄청나게 영적인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고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 준비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점점 가볍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정이 가진 파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밖에 하지 않은 굉장히 귀한 여정이에요, 저한테는. 삶을 공유하고 여러분이 정말 리더가 되는 아주 필수적인 것들을 다 나누는 그런 여정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하고 회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더라도 이 시간을 지켜서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많은 성장이 있으실 거예요. 무언가를 중요하게 지켜 하는 것,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게 바로 성장의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음, 자, 고생하셨습니다. 마음이 많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용서하기를 위해 정말 좋은 환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은 모두에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위한 선택 용서. 오늘은 이 제목처럼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용서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것만큼의 파워가 나오지 않는다. 이만큼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다. 라고 했을 때는 용서하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용서하기는 그야말로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용서하기예요. 그 용서에는 그 용서약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보고 할까요? 네, 요거는 유미 코치님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우리를 머무르게 합니다. 삶이 그 순간 정지됩니다. 겉모습은 자라고 있지만 내면의 성장은 멈춰버립니다. 반면 상처를 치유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기회를 주세요. 정직함과 용기가 당신을 더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네. 자, 바로 겉모습은 잘하고 있지만 내면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 상처들은 항상 주변을 오염시키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으로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로 나타나요. 그래서 부모의 상처,
본인이 스스로 상처라고 생각하는 어떤 순간들, 그건 지금 내면화에서부터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상처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것은 어쩌면 이제 상처까지는 아니어도 나는 그런 결핍이 있었어. 나는 어렸을 때 이런 걸 하고 싶었지만 잘하지 못했어. 기회가 없었어. 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신의 결핍이나 또 지나친 풍요나 이런 것들이 자기 자녀들이나 또는 자기가 어떤 삶을 이제 살아갈 때 하나의 판단이 되고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 분별하는 어떤 잣대가 되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 사이즈를 줄여버리는 거죠. 저를 그냥 저는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과 굉장히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를 그냥 하찮은 돈밖에 모르는 이상한 사이코패스로 만들어버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다가온 기회들, 세상에 많은 좋은 어른들, 그 어른들을 부모들과 비슷하게 또는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어른들과 비슷하게 거기에 투사를 해버리면 결국 자기에게 온 좋은 기회들, 그런 걸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를 치료하고 용서하는 작업은 정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용서하기 프로세스에 나오는 프로세스를 단계를 밟아가면서 내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상황들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계속 하시다 보면 아마도 그 안에서 좋은 것들이 건져 올려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제가 그 소금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사 했어요. 이 책을 어떻게 이해하실까 싶어서 제가 핵심적으로 이 책을 읽으라고 권해드린 이유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아마도 그 안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누구라도 우리의 그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왜 저렇게 살까라는 의문을 들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었으면 하는 그 바람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이 책의 시작은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날 아침 한 연부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햇빛이 죽인 거지. 소금이 죽인 거지.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금은 그 가족의 생계 수단이었고 아버지는 이 소금을 만듦으로 인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자기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햇볕 아래서 일을 하다가 자기 몸에 소금이 빠져나가는 것도 모른 채 만들기만 하고 자기 몸속의 책임을 챙기지 못하면서 결국 죽게 돼요.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죠. 일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고 있어요. 본래 자기 자신과 연결된 것이 끊어지고 그런 삶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모두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목격했어요. 정말 비극적이죠.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그 아들은 그걸 목격했는데 그것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아버지가 대파질하는 걸 숨어서 보았노라고 또 어떻게 당신이 소금더미에 코박고 쓰러지는 걸 직접 보았노라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입이 저절로 붙어버린 느낌이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고 소화할 수 없는 어떤 기억과 추억은 우리에게 망각을 불러오게 돼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기억은 삭제되었고 완전히 망각되었다. 자, 아버지의 기억을 망각한 자식은 뿌리를 상실한 나무와도 같아요. 뿌리를 상실한 나무는 메마르게 되고 결국 밖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기억들은 우리를 말라 죽게 만들어요. 삭제된 기억이 봉인이 풀린 건 자신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암이 걸렸고 그리고 삶이 공허하고 이 반복되는 그 피 빨리는 삶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가득했을 때 그때 이제 이 김승민이라고 하는 자신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어쩌면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그 처참한 그 생존의 삶이 아닌 자신은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믿으면서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똑같은 삶이었죠. 가족들에게 핏발리며 하루하루 죽어가는 삶.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 김승민을 보면서 알게 되죠. 봉인이 풀린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의 회로는 때때로 이렇게 소설이나 영화, 그리고 뭐 그림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봉인이 풀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아무 때나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주인공도 무려 40년이 훨씬 넘은 그 시간 동안에 그 봉인을 잠궈 놓을 수 있었어요.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 감당할 수 없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봉인하고, 그리고 아닌 척, 괜찮은 척 이제 살아갈 수 있죠. 갑옷을 입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갑옷의 무게를 견딜 수 없는 지점이 꼭 있어요. 반드시 온다고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처참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갑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면 죽는 이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병에 걸렸고 더 이상 현실을 감당할 수 없고, 그럴 때 이제 그 봉인이 해제되면서 그것을 다시 보게 될 기회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 기회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와요. 자, 기억의 지뢰가 뇌관을 터뜨리며 마침내 폭발했다. 그것은 분명히 아버지의 비명이었다. 김승민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김승민을 돌보면서 아버지를 돌보지 못했던 자신, 아버지의 죽음조차 외면했던 자신을 이제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승민은 아버지의 현연인지도 몰랐다. 아버지. 그래서 김승민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욕창에 걸릴까봐 몸을 닦아주고, 또 음식을 먹여주고, 목욕을 시키고, 그럴 때마다 그 아버지에게 그것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봉사자들, 노인을 봉사한다든지 또는 어린이들에게 봉사한다든지, 결국에 자기 자신의 내면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고 그런 봉사를 할 때 그것은 또 다른 고갈, 자기가 이렇게 소모되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 안의 그림자와 우리 안의 그 내면의를 잘 인식하고 수용하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돌보지 못한 자기가 현현된 그런 또 다른 존재들, 아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부모들, 또 시니어들, 이분들에 다가갈 때 여러분은 아마 자기가 자기를 돌보듯 내 몸을 사랑하듯 성경에 나왔듯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전혀 고갈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생명이 채워지는 그런 여정이 돼요. 자, 왜요? 그 작고 연약하고 쓸모없음 속에서 자기를 보기 때문이에요. 우월감이라든지 어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렇게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난 척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막 어디 다니면서 강의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일이에요. 다만 그 일이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제가 맡은 사명이라고, 이 지구에서 지금 해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고갈됨이 있어요. 왜냐면 제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든데 그래서 이제 선별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 일을 내가 왜 해야 하는지를 찾을 때 여러분의 그 치유되지 않았던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지점들, 그것들이 현현된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기꺼이 그 연약함 속에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용기, 그걸 좀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은 아주 윤리적인 거래야.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뭐 거기서 우쭐댈 필요도, 잘난 척할 필요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미 모든 걸 버려두고 떠나온 길이었다. 자, 이분은 이제 뭐 삶도 죽음도, 그리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떠나보내고 여기 온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모든 걸 버려두고 떠나온 길이었다. 두렵지 않았고 그래서 붙잡으려 발버둥 치지도 않았다. 최장암도 차츰 잊어버렸고 처자식도 잊었단가 봐요. 여기 가진 게 있으면 먹고 쓸쓸할 때면 쓸쓸한 사람들의 손을 잡았으며 기분이 아늑해지면 구부리고 잠들었다. 진실로 유장한 시간의 강을 따라 자신이 가벼이 흐르고 있다고 그는 느꼈다. 그것은 자연으로서의 삶이었으며 자본주의적 체제의 정교하고 잔인한 프로그램에서 노연한 삶이었다.
그런 삶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자신이 살아있는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지도 때로는 애매모호했다. 자신이 하나의 자연이라는 사실을 길 위에서 하루가 다르게 알아차리는 그런 과정이었다. 자, 이 시스템 밖의 삶을 이제 잔잔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건강도 회복이 되고 하나의 존재로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되는 시간, 타인을 통해 용서를 구했고, 그 용서가 자기를 살렸고, 그리고 이제 무언가를 꼭 붙들고 해내야만 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하면서 유유히 흐르는 삶을 이제 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소금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해요. 자,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자기가 보려고 하지 않았던 지점, 생존을 위해 소금을 만들었던 아버지, 이제 그것을 자신의 업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코칭을 하신 분은 사업을 하는 분인데, 이분은, 어, 예전에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과외 선생님 같은. 그게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다시는 누구를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 이랬는데 그분이 지금 하는 사업에 교육 사업을 더하면 이게 엄청난 그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도 되게 좋고 그분에게도 되게 좋아요.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교육을 하니까. 근데 이제 교육을 해야겠다는 마음 자체가 이렇게 막 난 다시 이제 누구 가르치고 하지 않을까 나는 막 힐링 산업 이런 거 할 거야 이랬는데 저랑 코칭을 이제 5회 진행하면서 거의 막바지에 이 교육 사업에 대해서 마음이 풀렸어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이 교육인데 내가 그거 버리려고 했구나. 내가 하는 이 힐링 산업에 교육을 덧붙여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서 막 저를 막 만난 게 막 인생의 인연, 막 은인이라고 이래요. 두 분을 제가 코칭을 맡았어요. 그분들은 자기 돈으로 코칭한 게 아니라 나라에서 대줘서 이제 저를 만나게 된 건데 한 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저를 맨날 만날 때마다 은인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막 자기가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5회 하면서 사이즈가 달라졌대요. 근데 또 한 분은 저를 되게 애기로 보신 거예요. 막 한 30대로 보셨나 봐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러더니 아, 조3한테 내 인생을 얘기할 게 뭐가 있어. 계속 그런 마음이셔요. 아직도 그런 마음이세요. 그러더니 이 4회차를 진행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한 해 남았는데, 이제서야 제 나이도 알고, 이제서야, 모든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몰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한 해가 남았어요. 그분은 매일 어떻게 하면 이 코칭을 안 할까? 내가 신청하긴 했는데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자기가 가진 선입견이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거를 못 배우게 해요. 여러분이 아마 세상에서 우리가 이미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 대한 판단과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배울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아는 잣대로 어, 그 잣대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떤 잣대로도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허름한 옷차림과 어눌한 말씨 그런 거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다가가서 배우시기 바래요. 자, 이 주인공의 배움도 바로 그 허름하고 남루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다가가고 그들의 삶을 돌보고 그 안에서 돌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성장하고 자기가 치유되고 자기가 변화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이 책을 읽은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이 그런 도덕과 판단 기준, 세상에서 말하는 좋다, 나쁘다의 기준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제가 이 책을 사실은 권해드린 거예요. 자, 이분은 이제 치유를 거치면서 아버지가 생존의 수단으로만 느꼈던 소금을 이제 자신은 공부하기 시작하고 소금에 대해서 막 재밌게 공부해요. 여기도 또 행복한 청소부 아저씨가 또 나오죠. 막 재밌대요, 막. 그리고 알게 돼요. 확신을 갖게 돼요. 아, 소금이야말로 사람을 죽이는 줄 알았어. 나는 소금이 우리 가족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는 줄 알았는데 이 소금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정말 귀한 것이라는 걸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 같은 연부는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자 당신이 아니니까. 나는 당신의 아들이지 당신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과의 맺힌 어떤 것이 있다면 이것을 만트라로 삼아서 계속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내 엄마가 아니다. 이거를 만트라로 계속
삼아서 묵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아버지가 아니지, 나는 아들일 뿐이지, 나는 나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세계가 주입해준 대로 소금을 오직 밥이라고만 생각했다. 세제가 획책하는 대로 살았던 원재는 아버지도 피해갈 수가 없었다. 아버지 같은 연부는 되지 않을 것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소금을 나는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 사람을 만드는 소금을 만드는 것은 아까 그 김승민을 도우면서 정당한 거래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역시 내가 세상에게 빨대 꽂고 살았으니 이것도 역시 내가 세상에 돌려줘야 하는 공평한 거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쩌면 이 사람은 이제 세상과도 화해를 한 거예요. 나를 그렇게 노예의 삶을 살게 한 그 세상을 원망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냥 모든 걸 내팽개치고. 근데 이 사람은 세상과도 화해가 된 거예요. 자, 부모와 화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과 화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화해된 사람만이 세상에 선한 것들을 돌려줄 수가 있게 돼요. 그는 한국산 토종 소금을 가지고 남은 생에 한 번 걸판지게 놀아보고 싶은 꿈을 갖고 있었다. 자,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유하고 성장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새로운 놀이마당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내 배움과 깨달음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놀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간혹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손명훈은 젊은 시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 딸과 관계를 맺은 그 젊은 시인이 찾아와요. 무슨 아버지가 이러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알아. 자네가 내게 무엇을 더 묻고 싶은지 나의 또 다른 가족 이야기, 성우, 시우 이야기를 들이대고 싶은 것이겠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에요. 잘한 짓이냐고 들이대고 싶겠지. 미안하네. 내가 가족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자네의 생각에 동의할 마음은 없네.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나는 나로 인해 그 애들도 인생의 새로운 찬스를 맞은 거라고 생각하네. 모두 성년이 되어 내게로부터 떠났으니 동의 못하겠다는 표정이군. 자네는 뭐 관습에 따라 생각하고 나는 새로 태어난 나의 주체로 생각하니 우리가 생각을 합치긴 쉽지 않을 걸세. 그러니 친구로 내게 오는 건 좋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내게 오진 말게나. 모든 건 미루어 두시게. 자, 이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는지를 이게 단적으로 말해줘요. 여러분이 마음성장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건 바로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어떤 것을 자신의 기준을 들이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들이댈 때 더 큰 사랑의 기준과 지혜의 그 기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어떤 행동과 말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마음성장학교를 통해 제가 안내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리더들처럼 너 참 잘했다, 너 참 기특하다 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제가 코칭 철학을 가르치고 있고 저는 철저하게 코칭 철학에 입각해서 하고 있어요. 모든 존재는 온전하고 내면의 답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리고 저는 리더들을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더들에게 제가 군림하려고 하지 않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여정을 하면서 한 주 한 주 의문을 품었던 것이 그 다음 주에 알게 되고 그 다음 주에 알게 돼요. 그 정도의 참을성과 내공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권위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이제 그 인정과 칭찬으로부터 벗어나세요. 그게 마음성장학교에서 진짜 창조적인 리더를 키우는 핵심이고 방식이에요. 이 책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비난의 대상이고 참 거지 같은 아버지예요. 이런 것도 아버지라고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한 존재의 삶으로 깊숙이 들어갔을 때
그는 대단한 삶을 스스로 이뤄냈고 스스로의 삶에서 넘어서야 하는 그 용서와 자기 용서가 가장 중요해요. 자기 용서를 해냈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와의 화해, 그리고 세상과의 화해, 그리고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창조적인 리더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의 삶을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참으로 하찮고 부질없고 쓸모없는 삶들이 너무나 많겠죠. 제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어떤 도덕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뤄냈고 그리고 그것들을 안내하고 있어요. 누가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든 안 하든. 그리고 그것들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은 또 다른 세상의 놀이마당을 만드는 리더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또 다른 가치들을 창조하는 그 삶을 꿋꿋하게 잘 해나가고 계세요. 자, 이렇게 지금 소금이라는 책에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드렸어요. 여러분이 그 책을 어떻게 읽으셨든지 아마 서로 다르게 읽으셨고 읽으면서 많은 역동들이 일어났을 테고 또 끝까지 읽으셨다면 참 축하할 일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지점들을 도덕과 윤리가 아닌 내 안의 비난과 비판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할게요. 삶을 정지시킨 그때 거기 그 사람 우리에게는 이런 거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90%예요. 90%. 99%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거 없어요. 난 다 용서하고 뭐 다 그럴만 했겠죠.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럴만 했겠죠는 일종의 회피에 불과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조금 더 오늘 연습을 통해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만 했던 어떤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걸 끌어안고 우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자신이 그렇다면 자신을 붙들고 우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면 거기에는 원망과 분노와 두려움과 외로움과 서러움과 그 모든 인간의 고통스러운 그 정서가 이 용서해야 할 대상과 그 시간과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그렇게 하찮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용서라는 말이 떠올리는 어떤 사람과 대상이 있다면 정말 그것과 함께 떼굴떼굴 구르면서 자신이 그러한 그런 감정들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그 감정과 함께 할 때 결국 거기서부터 나올 수가 있어요. 외면하고 회피한 감정들은 결국 우리를 잡아먹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잡아먹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감정들이 있다는 거, 용서라는 말이 때때로 나에게 올라온다면 여러분 안에 그 엄청난 그 에너지에 그런 아까 말했던 그런 정서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시고 그것들을 꼭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법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용서는 새로운 삶을 줍니다. 그때 거기 그 사람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용서는 당신이 용서하기로 선택한 바로 그 순간 시작됩니다. 자, 용서는 어렵기도 하지만 용서를 하겠다라고 선택하면 그때 시작돼요. 근데 어떤 용서는 그 용서를 하겠다를 100번쯤 반복해야 되는 용서도 있고요. 그럼 100번 반복하면 됩니다. 방법이 없지 않아요. 반복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프로세스대로 지금 이제 쭉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대체로 셀프 코칭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안내를 할 거고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각자 자신이 용서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 상황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시만요. 우리가 잠시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이어서 프로세스를 쭉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잠깐 5분만 쉬겠습니다.